시어머니가 썩은 메주를 이고 가라 했을 때 옥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3년 만에 떠나는 친정길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코를 틀어막아야 할 만큼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망태기를 머리에 올리라니 이웃집 담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을 햇살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대체 왜 시어머니는 하필 그것을 보낸 것이었을까요? 그 냄새 나는 망태기 속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옥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수가 끝난 마당에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땅 마을에서 가장 반듯하다 소문난 최참봉댁 뒤란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잎은 다 떨어지고 빨간 감만 오독하니 매달린 그 나무 아래 옥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텄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손마디마다 금이 가 있었지만 옥수는 그것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댁 대문을 처음 넘어선 것은 꽃피던 봄날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시어머니 류씨 부인 앞에 첫 절을 올리던 순간 옥순의 나이 겨우 16이었습니다. 웃음 잘 웃고 발걸음이 가볍던 소녀가 이 집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 댁에서 살아남는 법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류씨 부인은 마을에서도 엄하기로 이름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손수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실한 오라기 바늘한 땀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키워 가문을 지켜온 분이라 그 눈빛 속에는 세월이 다진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칭찬이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아직 멀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잘 보이려 길을 쓰던 옥순도 두 번째 겨울이 지나고 나서는 조용히 체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옥수는 단 한 번도 친정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따금 장터에서 친정 쪽 사람을 만나 소식을 흘려듣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물녘 이웃 마을 사람 하나가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올봄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친정 마을에 흉년이 들었으며 돌림병까지 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옥순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몸져 누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언제나 그 손이었습니다. 작고 거칠고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어머니의 손. 보릿고개마다 옥순의 밥그릇을 먼저 채워주던 그 손이 지금쯤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눈물이 멎질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수는 밥상을 물리고 조심스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소문에 친정어머니께서 병환이 드셨다 하옵니다. 부족한 며느리 한 번만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류씨 부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흘을 넘기지 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없었고 조심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옥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눌러 참고 절을 올렸습니다.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어쩐지 평소보다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는데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짚을 엮고 묶는 소리. 시어머니가 이 밤중에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이상하다 여기면서도 옥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생각 하나가 오랜만에 가슴 한 켠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옥수는 친정에 가져갈 것들을 조심스레 챙겼습니다. 삭바느질로 모아둔 엽전 몇 잎과 끼니마다 한 숟갈씩 덜어 아껴둔 쌀 한 되박이 전부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보자기에 싸고 나니 더없이 초라했습니다. 병든 어머니 앞에 내놓기 부끄러울 만큼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3년 동안 옥순이 이 댁에서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옥수는 그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눈을 감으면 언제나 그 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작고 거칠고 야무지던 손. 새벽마다 찬물에 손을 담가 두부를 만들고 비가 쏟아져도 허리 한번 펴지 않고 들릴을 하던 손. 그 손이 지금은 이불 위에 맥없이 놓여 있을 것을 생각하니 목 안쪽이 조여들었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잠이 들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무언가를 단단히 두드리는 소리, 짚을 엮고 묶는 소리. 옥수는 눈을 떴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야심한 시각에 부엌에 계신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니 그러려니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옥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단출하게 채비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섰을 때 그녀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부엌 앞마당 집단 옆에 거적으로 둘둘 싸맨 커다란 망태기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류씨 부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새벽 찬기운 속에서도 등이 꼿꼿했습니다. 저것을 이고 가거라. 옥수는 영문을 몰라 망태기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뒷걸음질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름 내내 잘못 띄워진 메주에서 나는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였습니다. 망태기 전체에 깊이 배어들어 가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못쓰게 된 메주다. 사돈댁에 가져다 주어라. 마당 한켠에 묻으면 거름이라도 되겠지. 옥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만에 떠나는 친정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몸져 누운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못 쓰는 것이라 해도 왜 하필 이것을 며느리 머리에 올리는 것인지, 친정 어머니의 자존심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지만 옥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망태기를 집어들었을 때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썩은 메주 덩어리 몇 개가
이렇게 무거울 리 없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들이 집 속에 꼭꼭 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묻기도 전에 류씨 부인이 먼저 돌아서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물을 길러 나온 이웃집 아낙 둘이 최참봉댁 마당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 썩은 메주를 이고 가라니. 3년 만에 친정 가는 며느리한테. 류씨 부인도 심하시지. 저 냄새를 맡으며 반나절 길을 가라는 거야. 말소리가 담을 넘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귀밑까지 붉어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기어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옥순은 고개를 들어 소매자락으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망태기를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어깨가 짓눌렸습니다. 끝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3년 동안 단 한 번도 품지 않으려 했던 그 생각이 기어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었던 것도, 살가운 눈길 한 번 없었던 것도 모두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어귀를 막 벗어날 무렵 옥수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참봉댁 대문 기둥에 기댄 채 류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작고 꼿꼿한 실루엣이 아침 햇살 속에 또렷했습니다. 멀어서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옥순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순은 눈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흉년이 든 해라 그런지 길에는 행색이 남루하고 눈빛이 퀭한 자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습니다. 굶주림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릿고개를 넘겨본 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망태기가 흔들릴 때마다 냄새가 더 짙게 풍겼습니다. 지나치는 나그네마다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수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나무 숲 그늘이 짙어지는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저 앞 바위 뒤쪽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옥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숲을 가로질렀습니다. 사각거리는 솔잎소리와 함께 망태기 속에서 냄새가 훅 풀려나왔습니다. 퀴퀴하고 시큼한 썩은 메주 냄새였습니다. 바위 뒤에서 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행색이 남루하고 얼굴이 퀭했습니다. 광대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오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흉년의 끼니를 잊지 못해 막다른 길에 몰린 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덩치 큰 자가 팔을 벌려 길을 막아섰습니다. 거기 멈춰라. 가진 것을 내놓아라. 옥순의 다리가 굳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가슴속 보자기 안에는 3년을 모은 엽전 몇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병든 어머니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수는 두 발을 땅에 붙인 채 숨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더 불었습니다. 망태기에서 냄새가 크게 터졌습니다. 썩은 메주의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산바람을 타고 세 남자의 얼굴로 밀려갔습니다. 앞에 선 덩치 큰 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선 자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게 뭔 냄새야?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자가 망태기를 훑어보더니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썩은 매주 망태기잖아. 흉년에 저걸 이고 다니는 신세면 우리보다 못하겠다. 가져봤자 입에 넣지도 못할 것을. 그냥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림자들이 바위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솔잎사가기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가슴을 부여잡고 앉아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옥수는 천천히 머리 위에 망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냄새나고 무겁고 이웃집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이고 온 그 망태기, 창피스럽다 여기고 미움의 증거라 생각했던 그것이 방금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상한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것이었습니다. 흉년의 산길에 도적이 드는 것은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일이었으니까요.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망태기를 다시 머리에 올리고 걸음을 떼는 내내 그 의문이 발뒤꿈치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이 자꾸 걸렸습니다. 망태기의 무게였습니다. 처음 집어들었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썩은 메주 덩어리 몇 개가 이렇게 무거울 리 없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안에서 묵직하고 단단한 것들이 짚에 쌓인 채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적을 걷어내고 싶었지만 그 냄새를 다시 정면으로 맡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그저 걸었습니다.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 놓으셨을까? 못 쓰는 걸음걸이를 이토록 꼼꼼하게. 발걸음을 재촉하자 이윽고 산을 내려섰습니다. 개울을 2번 건너고 익숙한 들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억 속의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모내기철이면 초록으로 넘실거리던 논이 쩍쩍 갈라진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허수아비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지킬 것이 없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추수가 끝난 들판이 아니라 거둘 것이 없어버려진 들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옥수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3년 전 가마를 타고 나오던 날 눈에 새겼던 그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담벼락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살인문이 기울어진 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조차 골목에서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한 마을을 이토록 앙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친정집 살인문 앞에 섰을 때 옥수는 한 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방 한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그토록 야무지고 부지런하던 그 어머니가 이른 새벽 찬물에 손을 담가 두부를 만들고 비가 와도 허리 한번 펴지 않고 들릴 을 하던 그 어머니가 뺨이 움푹 파이고 무명 저고리가 덩그러니 클 정도로 몸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마디마디 굵은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만이 딸을 알아보고 반짝 빛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힘이 없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옥순아. 그 한마디에 옥수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달려가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드셨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옥수는 눈물을 훔치며 망태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이것을 보내셨어요. 못쓰게 된 메주라 마당 걸음으로 묻으라고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망태기를 받아 거적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 아래에서 무언가 고소하고 달큰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거적을 더 걷어내자 안쪽에서 지프로 꼼꼼하게 감싼 꾸러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단하게 묶인 꾸러미들이 망태기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와 옥순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옥순은 깨달았습니다. 산길의 도적도 망태기의 무게도 지난 이틀 밤 부엌에서 새어나오던 그 불빛도 그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꾸러미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지프로 몇 겹씩 감싼 것들을 조심스레 벗겨내자 안에서 단단하고 둥근 것들이 나왔습니다. 콩가루와 꿀로 빚어 말린 떡이었습니다.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굶주린 사람의 입에서 저절로 침이 고일 만한 냄새였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주머니들이 꼼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를 끌어내어 열자 엽전 꾸러미가 쏟아졌습니다. 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작은 보자기 안에는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귀, 황귀, 복령, 허약해진 몸을 보하고 기력을 돋우는 약재들이었습니다. 평소 약방 근처에도 가기 어려운 살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집 속에 흠집 하나 나지 않도록 꼭꼭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택이 가장 깊숙한 곳, 약재 꾸러미 아래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옥수는 한참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을 뻗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또렷하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류씨 부인의 글씨였습니다. 사돈어른, 부끄러운 것 보내오니 노여워 마시오. 못 쓰는 것 버리는 것이니 그냥 받아주시오. 이 몸이 직접 찾아뵙지 못함을 용서하시오. 부디 몸 보전하시어 우리 옥순이 친정 걱정 않고 살게 해주시오. 옥순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강이 봄볕에 한꺼번에 녹아내리듯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겉에 발라놓은 썩은 메주 덩어리는 냄새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적이 들끓는 흉년 산길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돈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헤아리고 혼자서 밤을 새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틀 밤 부엌에서 새어나오던 그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두드리는 소리, 짚을 엮는 소리, 그것이 다 이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홀로 새벽 부엌에 앉아 이 망태기 하나를 만들던 사람, 그 사람의 손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대문 기둥에 기대어 서 있던 그 작은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멀어서 표정을 알 수 없었던 그 얼굴.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무사히 가거라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의 표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옥수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칭찬 한마디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냄새나는 망태기를 이고 가라는 말에 속으로 미워했습니다. 이웃집 안악들의 수군거림에 얼굴이 달아오를 때 그 부끄러움의 화살을 시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그 모든 원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말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순의 울음소리를 들은 친정 어머니가 굳은 손으로 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낮게 방 안으로 들어와 종이 위에 글씨를 비추었습니다. 우리 옥순이. 그 석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기 이 종이 위에 붓끝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로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냄새나는 망태기를 이고 반나절 산길을 걸어온 것이 처음으로 조금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최참봉댁으로 돌아왔을 때 류씨 부인은 마당에서 장독을 닦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대문을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독을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순은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류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손이 멈추었다가 다시 장독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옥수는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잠깐, 아주 잠깐 붉어지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은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 침묵 속에 3년치의 말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류씨 부인은 옥순이 넷째 아이를 낳던 해 가을 끝 무렵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자리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옥순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식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옥순의 가슴 속에서 그 온기는 끝내 식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이제 옥순에게도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며느리는 잠결에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짚을 엮는 소리.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마당에 거적으로 싸맨 된장 항아리 하나가 놓였습니다. 이것을 이고 가거라. 묵어서 못 쓰는 된장이니 사돈댁 텃밭에 거름으로나 주어라. 며느리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냄새를 맡고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그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대문 기둥에 기대어 며느리의 뒷모습이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꼿꼿한 실루엣 하나가 아침 햇살 속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흘렀습니다. 말없이
냄새 나는 망태기 속에 꼭꼭 숨겨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